자,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의 함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수를 변수처럼, 함수의 시그니처를 변수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시그니처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오브젝티브 C에서 얘기하는 시그니처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인수와 반환형만 일치하면은 모두 같은 형식의 변수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C의 시그니처보다는 훨씬 좀 더 넓은 의미겠죠. 인수와 반환형만 같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런 함수를 변수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법,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형 변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처럼 전달해 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변수를 쓰고 다음에 변수를 인수로 다른 함수에 전달하고 또 변수를 반환형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수처럼 쓰는 거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는 우선 add to integer라고 해서 두 개의 변수를 인수로 받아서 그 변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와, 다음에 multiply to integer라고 해서 인수 두 개를 받은 다음에 인테이저형 반환값을 가지는 이런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multiply to integer는 두 인수의 곱을 반환하겠죠. 예. 자, 이제 첫 번째 예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스 펑션이라는 변수입니다. 매스 펑션이란 변수는 우리가 프리미티브 형태를 기술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인테이저, 컴마 인테이저를 받아서 인테이저를 반환한다. 이거는 우리 이 함수의 인수와 반환형 형식이죠. 네, 시그니처보다 좀 더 넓은 의미. 즉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스위프트에서는 함수형 변수로 인식을 해줍니다. 마치 셀렉터형 변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변수에다는 add to integer를 적용해 줬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매스 펑션을 출력하고 매스 펑션에 두 개의 인수를 전달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 변수에다가 이렇게 인수를 전달하는 건 되게 이상한데 이것이 함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출력해 보면은 실제로 앞부분에는 좀 대단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펑션이라고만 나와요. 가로 열고 닫고 펑션.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두 개의 합을 요 매스 펑션, 현재는 add to integer죠. add to integer에다 2,3을 보낸 결과값, 즉 5가 여기에선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multiply to integer로 한 수를 바꿔주고서 똑같은 구문을 수행하면은 이번엔 두 수의 곱이 반환돼서 6이 반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셀렉터 쓰는 것과 비슷하고 훨씬 좀 더 간결하고 보기 쉽게 스위프트에서 구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데 이건 뭐냐 하면 print mass result, 수학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출력해라. 그러고서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것도 매개 변수이긴 하지만 변수의 형식이 함수형이에요. 바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요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형 변수를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인수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함수를 세 번, print mass result라는 걸 세 번 부르는데 3과 5를 인수로 보내는데 첫 번째 함수형 변수에는 add to integer를 해줬어요. add to integer를 하니까 여기서 이 매스 펑션에서 동작하는 건 add to integer죠. 그러니까 바로 8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print mass result를 진행하고 나면 이렇게 3과 5를 인수로 받고 add to integer 함수를 받아서 결과값으로는 result는 8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multiply to integer 3과 5를 곱해 주겠죠. 당연히 결과는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mass 펑션, mass 펑션이 뭐였죠? 요것을 매스 펑션이 현재 뭔지를 보면은 바로 마지막으로 할당한 값 multiply to integer, 즉 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동작을 하겠네요. 이렇게 해도 결과값은 15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포워드와 스텝 백워드라는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는 정수 하나를 받아서 각각 정수 하나씩을 받아서 하나는 받은 값보다 큰 값, 하나는 받은 값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포워드 하면 그 값이 1만큼 증가하고 스텝 백워드 하면은 그 값이 1만큼 감소한 값을 반환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실제 함수를 반환해 주는 함수를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알아본 거는 매개 변수로 함수형 변수를 받는 거고, 이 함수는 바로 함수를 반환해 줘요. 자, 그러면 반환해 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 는 표시가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죠? 예. 이거는 백워드로 불리한 값을 백워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불리한 값을 하나를 받아서 반환하는 게 인테이저의 인테이저입니다. 자, 이게 뭔지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반환형은 실제 요 함수의 반환형은 요거니까 여기서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놓고 보면은 바로 요것과 동일한 형식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인테이저를 인수로 받아서 인테이저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리한 값이 참이 되면은, 즉 백워드가 참이 되면은 스텝 백워드 함수를 반환해주고, 이게 폴스가 되면 스텝 포워드를 반환해줍니다. 백워드 할 거냐? 응, 할 거야. 참을 주면은 함수 스텝 백워드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수 스텝 포워드를 반환해줍니다. 자, 커런트 밸류가 3입니다. 3이니까 move near to zero라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이라는 요 변수에는 무엇이 적용되냐 하면은 바로 choose step function, 이제 함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백워드는, 요 인수 백워드는 현재 커런트 밸류가 3보다 크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안에서부터 볼게요. 커런트 밸류 3이죠. 3이 0보다 크냐? true다. 즉 위에 요 함수에 true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true가 되면 choose step 펑션은 step 백워드를 반환해 주죠. 그러니까 step 백워드 함수가 바로 move nearer to zero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move nearer to zero를 실행시키면 요거는 step 백워드가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while current value가 0이 아닐 때 바로 커런트 밸류를 계속 출력해 주면서 그 결과는 move nearer to zero, 바로 요 변수죠. 여기서 반환받은 요 함수를, 커런트 밸류를 인자를 넣어서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스텝 백워드가 계속 동작하면서 0까지 3, 2, 1 이런 식으로 감소해서 함수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런트 밸류가 -3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choose step 펑션을 이렇게 진행하면 여기선 false가 전달되죠. -3이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반환하는 건 step forward가 됩니다. step forward가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3, -2, -1, 0까지 이 함수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수선하고 보기가 좀 까다로운데,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도 변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이번에는 스텝 포워드와 스텝 백워드를 중첩된 함수라고 보고 그걸 함수 안에 정의를 해놓는,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정의되는 겁니다. 사실 위의 예제와 별 차이는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스텝 포워드와 스텝 백워드를 어느 곳에서든지 호출할 수 있는 전역 스코프로 외부에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코프 룰이라는 거는 그것이 쓸 곳에서만 정의되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스텝 백워드와 스텝 포워드가 이렇게 노출된 것보다 쓸 부분에서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 두 함수를 쓸 부분이 뭐냐? 바로 choose step function이라는 요 함수예요. 그러니까 스텝 포워드와 스텝 백워드는 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게 제일 스코프 룰에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스텝 포워드와 백워드를 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텝 포워드를 스텝 네스티드 포워드, 다음에 스텝 백워드를 스텝 네스티드 백워드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안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 예, 바로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 외부에서도 나는 이 함수는 인테이저를 받아서 인테이저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반환해 줄 거야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의한 것과 똑같죠? 다만 함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요 안에서만 불러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안에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제 스텝 포워드가 동작하는지 백워드가 동작하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함수가 반환해준 함수를 동작시킨다라고만 해서 이렇게 함수를 중첩 정의해서 훨씬 좁은 스코프 안에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함수는 이 외부에서 직접 호출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이름이 헷갈릴 염려가 좀 최소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텝 포워드와 백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더블형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비슷한 이름의 함수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이름이 점점 복잡해지고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함수의 이름이 요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내부에서 자주 쓰는 지역 변수는 IJK로 이렇게 간단하게 특별히 이름을 길게 안 써도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요 함수도 요 안에서 간단한 이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